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또 개별 종목 두 번째 시간으로 TFE 한번 봅시다. 어제 이제 오닉 IPS하고 TFE가 시장에서 크게 치고 올라오는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러한 수혜주로 보는 것 같아요. 얘도 이제 검사 장비인데 얘는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할 수 있는 검사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TSA, TFE, ISC, 리노05 뭐 이런 거 너무도 막 헷갈리죠. 뭐 헷갈리는데 검사 장비는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각각 다른 검사 장비는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웨이퍼를 만들어서 웨이퍼가 잘 만들어졌는지 그 웨이퍼에서 다양한 다이들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패키징을 하죠. 패키징이 잘 되어 있는지 패키징 후에 이제 모듈을 만들었을 때 모듈이 잘 만들어졌는지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 친구들은 주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를 짜게 가지고 다이를 짜게 가지고 이제 패키징을 만들었을 때 그 패키징이 잘 돼 있는지 이걸 이제 검사하는 장비다.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연 얼마의 가격을 주는 게 맞고 향후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동사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약 4,877억. 네, 이 종목이면 이제 7천억 정도가 이제 목표인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7천억까지는 봐야 된다. 그 다음에 43,200원, 전고점이 48,000원. 이걸 뚫고 가면은 이제 7천억까지 가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데,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종목으로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거래량은 여전히 작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고 박스권 상단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사는 모습.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작은 중소형주들 IT 관련 종목들을 잘 본다. 왜 그러냐면 주로 애널리스트들이 여기를 많이 갔다 오고 또 이러한 종목들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작은 IT 기업들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을 보자. 이 수급에서 뭔가 빨간불이 푹푹 들어오면은 뭔가가 있거나 실적이 좋거나 뭔가 기술을 개발했거나 M&A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종목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손을 건들고 있다. 1차적으로 상승해서 끌어올렸는데 전고점이 다 다르니까 살짝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냐? 뭐 하는 기업이냐? TF는 반도체 검사 부품을 만드는 업체이다. 반도체 검사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이다. 파이널 테스트에 들어가는 테스트보드를 만들고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COK라는 이 테스트 보드와 테스트 소켓이 서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위아래로 덮어주는 큰 왁구 같은 거라고 봐야 되죠. 왁구 같은 거 키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보드는 테스트 장비와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테스트 보드는 테스트 장비와 소통하는 거고 테스트 소켓은 패키징 되어 있는 반도체를 정기적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쓰이는 제품이 테스트 소켓이죠. 테스트 보드, 테스트 소켓 이것을 잘 이렇게 왁구에 짜서 하나의 키트로 연결해서 프레임을 만드는 게 COK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포고핀과 실리콘 러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우리 포고핀은 대표적인 것은 리노05, 러버05 ISC하고 TSE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TFE는 러버 소켓을 주로 하고 있다. 실리콘 러버 소켓을 주로 한다. COK는 테스트 보드와 테스트 소켓을 진행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결론적으로 동사는 반도체 검사 부품 전체에 대한 솔루션, 제품, 부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사 장비의 작동 원리 및 구조를 보면 테스트를 잘 만들어져 있는 반도체를 이렇게 웨이퍼 위에 이렇게 웨이퍼 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를 하나하나씩 잘 만들어진 것을 보는 것은 뭐 니노고금이나 TSE나 이렇게는 보는 거고 이걸 이제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패키징으로 하는 게 지금 이 업체가 하는 일인데 여기를 테스팅할 수 있는 장비를 보면 첫째는 테스트 보드가 들어가야 되고 테스트 소켓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잘 싸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큰 왁구가 들어가는 게 테스트 체인지 오버 킷이라 해서 COK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부품들은 하나로 뭉쳐서 작동을 하죠.
우리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테스트 킷이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 보드를 넣고 소켓을 넣고 다시 보드를 넣고 딱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하나의 킷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인 거죠. 패키지가 완료된 칩을 테스트 소켓에 넣고 이 소켓을 다시 테스트 보드 위에 올려주고, 파란 거 봤죠? 소켓은 테스트 패키지에 알맞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드는 소켓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TFA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를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드, 테스트, 소켓, 패키지,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켓 안에서 하나로 해서 딱 이렇게 전체를 왁구를 짜는 게 COK가 딱 덮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을 보면은 COK, 테스트 보드, 테스트 소켓 3개로 돼 있죠. 그러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보드, 그 다음에 COK, 그 다음 테스트 소켓, 이렇게 돼 있다. 매출액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다시 제품별 매출액을 보면 COK가 전체 31%, 테스트 보드가 가장 많죠. 51.72%, 소켓이 16.85%,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을 보면 뭡니까? 수출이 28.9, 내수가 7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가 가장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뭐가 많이 팔립니까? COK,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 이렇게 매출액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2023년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다. 2023년 매출액은 803억, 영업이익은 92억 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주요 피어 그룹 소켓 업체들이 2023년 실적이 감소했던 것과는 달리 동사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실현했다. 그 이유는 뭐냐? 주요 고객 플래그십 모델량 양산용 진입과 비메모리양 신규 R&D 보드 프로젝트 확보에 따른 효과로 파악이 된다. 이 점이 이제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동사가 왜 매력적이냐?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모델량 양산용 진입.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이면 삼성전자, 갤럭시 23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서 테스트하는 거, 비메모리형 신규 R&D 프로젝트에 관련된 보드, 테스트 보드 판매, 이 두 가지가 동사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사 내 입지 변화에 따른 실적 및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네, 고객사가 누군지는 잘 알 수 있겠죠. 고객사 내 경쟁 구도 변화로 동사의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감지되는 비메모리 쪽에서 점유율 배반은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부 보드 R&D 과제로 시작되어 소켓, COK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양산 제품 턴키 솔루션까지 확보하게 되면 고객사 내 의미 있는 실적 결과물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테스트 보드가 R&D에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시장을 뚫었고 여기에 따라서 소켓도 들어가고 COK도 들어가고 또한 턴키로 전체 솔루션을 다 제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동사가 타 회사보다도 작년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특징 포인트들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 바탕으로 레퍼런스 하이엔드로 시장 진입도 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레퍼런스로 하이엔드급 시장에 대한 동사의 제품 매출도 가능하다. 향후 고객사의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영역에서 선전을 가정하면 동사에게 기회 요인이 생긴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HBM, 삼성전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한 커스터마이즈 AI로 시장 변화를 고려하면 국내 이외의 글로벌 업체양 공급에 대한 활로도 언제든지 열려 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on-device AI에 대한 테스트를 잘 해낼 수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패키징 테스트를 잘 해낼 수 있다면 중국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다음에 잘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애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소켓 비즈니스 시장 오버웨이시다. 소켓 비즈니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두가 승자 비메모리 스페셜티 시장, 모두가 승자인 비메모리 스페셜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며 메모리도 정자 스페셜티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다. 비메모리 스페셜티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메모리도 스페셜티로 변하는 거 잘 아시죠? 이걸 가지고 HBM도 만들고 자기 자체의 언 디바이스도 만들고
다양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가 비메모리화 되고 커스터마이즈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누군가는 테스트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게 동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에 따른 소켓 제품의 성격별, 고객별로 맞춤형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Tier1이 전체 시장을 장악할 수는 없다. 또한 소켓 업체별로 줄여가는 영역이 조금씩 다르다. AI를 필두로 소켓 시장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규모가 작은 후발 업체들로 돋보일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동사는 당연히 후발 업체죠. 연 매출액이 800억밖에 안 나니까 실적 온기 반영 시점과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성장하는 방향성을 동사는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동사의 미래에 대해서 특히 소켓 비즈니스에 대해서 브라이트한 면을 애널리스트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테스트 시장이 CAGR로 5.9% 2021년에서 27년까지 이게 지금 가장 큰 게 MEMS 프로브 카드 테스트 소켓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1928 이게 파란 게 뭡니까? 이게 테스트 소켓 시장이고 이게 프로브 카드고 테스트 소켓 시장이고 이렇게 시장이 프로브 카드가 가장 크고 테스트 소켓이 그 다음이네요. 연 CAGR 5.9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뭐 낮지는 않은 중간 정도 급이다. 여기에 동사는 주로 삼성전자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패키징을 테스트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고객사 제품 믹스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동사는 고객사의 제품 다변화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판단된다. 테스트 부품은 반도체 패키지마다 요구되는 디자인과 설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의 탄생은 신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동사는 COK, 소켓, 보드를 모두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 이것을 턴키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죠. COK, 소켓, 보드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피어 그룹 대비 제품 믹스 수혜를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이 문구에 있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DDR5 침투율 상승과 고객사 제품 믹스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또한 서버양 DRAM 공급이 증가하면서 버닝 및 패키지 테스트의 중요성이 높아짐 역시 동사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27년까지 62%로 전망되며 기존 DRAM 시장 성장률인 18%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고객사의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HBA양 COK, 보드, 소켓을 동시에 공급하는 토탈 솔루션 역량을 동사가 확보를 하고 있다. 이제 핸드폰에서 HBM의 토탈로 들어가는 것, 소켓, COK, 보드를 다 만들어서 턴키로 제공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기업. 시장이 커스터마이즈 되고 HBM으로 나가고 모든 것들이 동사에게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동사 실적을 한번 봅시다. 작년에 매출액 637억. 올해 이제 4분기 매출액은 거의 800억 정도 되고 재작년 65억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면은 한 80억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1000억에 한 100억 정도는 충분히 날 수 있다. 그래서 4천억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익률이고 동사는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맥스가 7천억 정도. 맥스가 지금 시천이 4,800억인데 7천억 정도인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보는데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매력은 있다. 추가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 타라. 이렇게 보고도 싶네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TFE를 봤습니다. 4,800억인데 목표는 7천억인데 7천억까지는 바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5천억, 5,500억 이 정도에서 6천억 정도가 1차 목표, 2차 최종이 7천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이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그 다음 매일 관심 종목을 열어놨으니까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면 제가 허락을 해줍니다. 저희는 리딩하지 않고 기본과 기초와 전략과 이런 것들을 상담을 많이 해주는 그러한 카페입니다. 유료이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TFE 분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